사주를 풀다 보면 이 제다 신약이라는 사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이 제다 신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재물운이, 재물복이 사주에는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나의 몸이 신약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다 신약 사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제다 신약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많이 올려놔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약간씩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분들하고 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또 경험한 거 또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제다 신약, 특히 재물운이 사주에 많았을 때 정말로 안 좋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을 곁들여서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사주에 편재나 정제가 많아서 자기 사주가 제다 신약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천천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다 신약 사주, 많은 분들이 워낙 많이 이것은 사주 푸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제다 신약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재물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해서 나의 몸이, 즉 내 자신이 약하게 됐다, 신약해졌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다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 옥, 빈인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집은 굉장히 부자인데 사람은 가난하다. 즉 요즘 같으면 하우스 푸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어가 뭐 있는 분도 계시고 하우스 푸어가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집을 대출 받아서 샀는데 대출 금액보다 집이 뭐 하락을 해서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나간다든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출 받아서 샀는데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나간다든지 보유세라든지 뭐 이자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일종의 하우스 푸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다 신약 부옥 빈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었겠지만 현 시대에 와서는 바로 하우스 푸어를 일종의 부옥 빈인 제다 신약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일간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것을 보는데 연, 월, 일, 시, 특히 이 일, 내가 태어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일곱 개의 글자에 재물, 특히 이 편재라든지 정제, 이것이 몇 개 얼마만큼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제다 신약이다 아니면 신왕 재앙 사주다 아니면 재물복이 있는 사주다 평가를 하는데요. 실제로 사주에 예를 들어서 제다 신약이라고 하면 보통 나 위에 여기도 재물이고 여기도 편재고 여기도 정재고 여기도 뭐 정재나 편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물이 보통 4-5개 이상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다 신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방합이나 삼합이 돼서 자기 원래 주체성이 바뀌어서 이 합이 한꺼번에 3개가 들어와서 그게 뭐 재성의 기운으로 바뀌어도 일종의 제다 신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재라는 것은 내 일간이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토가 바로 재물이 됩니다. 만약에 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수가 재물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내가 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내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재물만 뭐 보통 4개, 5개 있으면 이게 일반적으로 제다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제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오면 좋냐?
물론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내 편은 비견과 겁재는 내 편이 됩니다. 그리고 편인과 정인도 역시 내 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다신약 사주 같은 경우는 편인과 정인은 인수라고 하고 인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인성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긴 하지만 제다신약 사주에서는 이 인성보다는 비견과 겁재가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겁재라는 말이 재물을 겁탈하는 거 아니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긴 합니다. 만약에 비견 겁재가 많았을 때는 이 겁재라는 것은 특히 나의 배우자인 이 정제를 겁탈을 하고 정제를 없애는 기운이기 때문에 안 좋게 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약할 때는 겁재가 오는 게 훨씬 더 좋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왜냐면 나의 기운을 약하게 해주는 재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약해졌을 때는 비견이나 겁재가 오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인성도 도움이 되지만 인성은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행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화, 토, 목생화, 화생토 하는데 이 토가 바로 편재가 됐든 정제가 됐든 재물인데 실질적으로 목국토 하는데 즉 땅은 굉장히 넓고 기름진데 나무가 달랑 하나 있다든지 아니면 땅의 크기에 비해서 곡식이라든지 야채 채소가 약간 적게 들어있으면 그 흙은 굉장히 그 땅은 황량해 보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다신약인데 이럴 때 우선 먼저 이 나무를 자라게 해줄 수 있는 물이 오면 수생목은 해줄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선 급한 게 이 흙, 대지, 땅에는 같은 기운인 나무가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넓은 땅에 나무가 꽉 들어차 있어야 보기가 좋기 때문에 수풀을 이루고 산림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물이 와서 이렇게 수생목을 해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나무의 기운이 빽빽하게 차곡차곡 들어싸 있어야 훨씬 더 보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수가 수생목을 해서 나무의 기운을 자라게 해주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수라는 것은 반대로 여기서 토곡수 즉 제극인이라고 합니다. 즉 재성이 인성을 극하게 되는 것을 바로 제극인이라고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인성이 비견 겁재에 도움은 되긴 하지만 결국 재성이 또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제극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바로 이 토 다음에 금이 와서 인성을 금생수 해주면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만약에 관성도 없어가지고 바로 제극인을 당한다고 하면 인성은 파극을 당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제다신약 사주에서는 비견과 겁재가 오는 것이 인성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운에서 즉 나의 사주의 기운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제다신약으로 딱 결정된 사주 이 자체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게 된다고 하면 운에서 비견 겁재가 오든지 인성이 오든지 해야 되는데 특히 비견 겁재가 오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견 겁재가 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비견 겁재가 오는데 운에서 대운과 세운이 있는데 여기를 대운이라고 하고 또 밑에 1년 단위 오는 게 세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운과 대운에서 어떤 운이 왔을 때 여기도 비견과 겁재 대운이 오고 여기도 뭐 겁재 세운이 오고 이랬을 때 10년 동안 좌우를 하는 대운이 올 때하고 1년 좌우를 하는 이 세운이 올 때 두 가지 기운이 합쳐서 비견겁재가 오면 강력한 기운이 나를 도와주면서 이 재성을 극재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즉
세운과 대운에서 비견 겁재가 오는 운이 그때 대발할 수 있고 발복할 수 있고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다신약 사주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 낚시하러 갔을 때 낚시터를 잘 잡아서 그 앞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바로 재물인데 내가 낚시 실력이 없던지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없던지 해서 내가 그것을 낚시를 해서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는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잘 못 낚는 경우를 우리가 제다신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실력을 길러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내가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운에서 누가 지나가다 당신은 언제 그 낚시질 하고 있느냐, 내가 그물을 줄 테니까 이 그물을 갖고 잡아라 해서 그물을 확 던져주든지 아니면 나보다 낚시 실력이 좋은 동료나 형제 누가 와서 같이 협심을 해서 그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든지 했을 때 그때 대발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제다신약으로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물복은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자기 운이 안 맞고 실력이 없어서 그걸 못 잡을 뿐이지만 기회가, 운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대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사주를 봤을 때 당신이 이런 부분에서 운이 오고 있다 그러면 당신이 이때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또다시 아무런 액션도 안 하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운이 오려고 하면 움직임이,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견겁재 운이 왔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하고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비즈니스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노력과 연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남자 같은 경우 만약에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 이 비견겁재 운, 제다신약 같은 경우는 그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다신약 사주 가진 사람들은 약간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낚시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듯이 낚시터에서 고기가 많은데 앉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거를 빨리 잡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돈을 빨리 벌고 싶다 보니까 결국 잘못해서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 남을 사기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가 이때 뭐 자기가 와서 돈을 어떻게 벌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혹해서 현혹이 돼서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돈 거래를 하면 결론적으로 나의 기운은 약하고 재물만 많은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그나마 조금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돈 거래를 하게 되면 돈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고요. 남자는 결혼을 할 때 결혼을 늦게 하세요. 결혼은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일찍 하게 되면 여자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한다든지 파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너무 기가 세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공처가가 된다든지. 하지만 제다신약 사주는 오히려 나하고 합이 잘 맞고 이 재물을 눌러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다신약인 사람은 자기가 욕심을 부리기보다 남에게 봉사하고 자기 돈을 나눠준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좋은 운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 부분에 있어서 나하고 경쟁력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결론적으로는 남편이 저렇게 된다고 다른 사람, 즉 여자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펴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든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게 100%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 환경이 달라지면 그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제다신약인 사람은 재물복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운이 왔을 때는 얼마든지 발복할 수 있다. 오히려 군비쟁제보다는 낫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달 신약이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 사기에 휘말린다든지 큰 돈을 발해서 자기가 투기성에 자꾸만 뛰어든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돈거래 가급적이 하지 말고, 남자는 결혼 늦게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바람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속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는 제달 신약이 많다. 제달 신약이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기가 자중을 하고 늦게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자가 간살혼자가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재가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어찌됐건 제달 신약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기죽는다든지 나는 사주가 안 좋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운에서 얼마든지 좋은 운이 올 수 있고, 이것을 내가 그럼 좀 더 바꾸고 싶다 그러면 좋은 집으로, 풍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름을 개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운을 개운을 하는 것입니다. 개운이라는 것은 운을 바꾼다는 소리죠. 자기가 운을 고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운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조금 얼굴을 관상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성형수술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집, 길집, 풍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발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물이 많은 제달 신약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달 신약 사주가 의외로 사주를 보다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제달 신약인가? 아니면 재는 많은데 내가 신강한 신앙제왕 사주인가? 이런 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많은 제달 신약, 재물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천천히 돌려가면서 반복해서 시청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제달 신약, 재물이 많은 사주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